일단은 뭐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그냥 좀 그래도 비교적 매끄럽게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서치해주니까 그러니까 뭐뭐와 같은 인위적인 포스필러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좀 이해했으면 좋아.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막 이런 말 있지. 또는 영어권 애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well, 이런 말이거든. 또는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이런 거 있지. you know라는 말을 중간에 막 집어넣잖아. 별 의미도 없이. 이런 거를 이제 포스필러라고 해. 그거 좀 이해하면서 해봐. 자, 그러면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로 침묵에 대한 보충어와 같은 그런 포스필러들. 인위적인 포스필러들. 그러니까 아까 뭐 서플러먼스들이 보충하는 말이라는 게 그 얘기야. 아까 where이라든지 또는 저기 또는 우리 걔네들 now 자 할 때 now 쓰고 you know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artificial postula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아무튼 이것은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 억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울 수 있대요. 바로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 패턴 속에서, 그러니까 그 AI가 말을 할 때 굉장히 기계적으로 말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말들이 중간중간 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 억양이 있잖아. 그걸 만들어내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응?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봐봐. 이 컨빈스 그다음에 뭐뭐에게 데디아를 뭔가 납득시키고 설득하다 이런 뜻인데 AI의 인간 대화 상대자. 그러니까 AI하고 대화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인터라큐터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에게 바로 그들이 또 다른 인간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납득시키는 것을 도와준대요, 그게. 그러니까는, 요거는, 나름대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에는 이제 AI가 마치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기에 AI 기계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느끼도록 도와준다는 거니까, 이거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포스필러에 대한. 됐지? 여기까지는? 이거 완벽하게 됐지? 자, 그 다음 갈게. 자, 그 침묵의 AI의 인간다움을 말하는 거야. 뭔가 인간성, 인간다움? 그것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데, 앞에 지금 이렇게 하면은 마치 침묵의 AI의 인간성, 인간다움이 여기서 부상을 하는 거야. 이 맥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부상을 하는 거야. not least는 특히라는 뜻이에요. 특히. 특히라는 뜻입니다. 특히 because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짧은 어떤 그 침묵의 시간이 뭐로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위한 일시 멈춤으로써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침묵의 AI의 그 인간다움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얘가 여기 지금 보면 이 because 안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을 뭔가 주체로 받아서 분사문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이건 부사니까 따라서 그런 거 봐봐. 짧은 침묵이 생각을 위한 멈춤으로써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따라서 뭘 강화시켜줘? 데디아라는 일종의 착각. 사실 일종의 착각이지 실제로 기계가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마치 기계가 반응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을 이게 강화시켜준다는 거야. 이 부분이. 왜냐면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생각을 위한 멈춤으로써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그러면 이런 착각을 강화시키지. 그러면 기계가 지금 마치 그건 인간처럼 내가 그랬지 지난번에 휴먼 마인드 다음에 생략된 말은 뭐라고? think before responding. 이게 생략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반응하기 전에 뭔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가 반응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침묵 이야기를 하는 거야. 침묵이라고 하는 것의 그 AI의 인간다움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뭔가 좀 부각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침묵. 포커스가 약간 침묵으로 들어갔어요.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석이 좀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꾸며요. 플래그라는 말은 원래 깃발을 어디다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 뭔가를 표시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표시한다. 엄밀하게는 여기서는 표시되는 약간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좀 번역을 밑에 두드러진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 같긴 한데 그치? 좀 어색해 그게.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이제 보면 더 긴 듀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지속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 시간. 지속 기간이라고도 하고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속 시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frequency silence라는 말도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frequent silence라고 쓰는 게 원칙입니다. 빈번한 침묵. 근데 이게 명사거든요. 어서 봐. 근데 빈도와 관련된 침묵이라는 뜻에서 사실 이게 침묵의 빈도수를 의미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때 그냥 프리퀀트로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형용사로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번한 침묵, 말 그대로 침묵의 횟수를 뜻하는 말이라고. 얼마나 침묵이 몇 번이나 있는가, 10번인가, 20번인가 하는 그런 침묵의 횟수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빈번한 침묵, 그러니까 봐봐. 이 말은 AI가 이 더 긴 지속시간이나 또는 아주 자주 일어나는 침묵을 다루는데 그게 형편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표시되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해도 될 것 같아. 표시되는 거니까 나타나는 거지. 그 기술적 문제. 그리고 또 여기도 또 어려워. 이 노레스텐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내가 어저께 살짝 이렇게 써놨는데 이 말은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뭐뭐 못지 않게 라는 뜻이야. 못지 않게. 이거 못지않게 이거. 보통 그러니까 이거 공식화시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봐봐. A 그래놓고 여기 no less than B 그러잖아. no less than B라고 하면 B 못지 않게 A도 이런 느낌이야 번역이. 온갖 걸 다 치구나. 자, 근데 여기도 또 해석해요. 이게 인퍼라는 단어가 추론하다거든요. 추론하다. 인퍼런스는 추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계 추론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인퍼런스의 주체 표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기계가 추론한다라는 거야. 데디아라고 추론을 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뭔지 알아? AI야. 그러니까 AI가 데디아라고 추론하는 거에 못지않게 이 말이거든. 자, 뭐라고 추론하는 거냐면 침묵은 어떤 몇몇 대화의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소리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기계가 그렇게 추론하는 건 못지않게 이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형편이 없는 거지. AI의 그 형편없는 취급이야. 이거를 형편없이 취급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더 긴 지속 시간이라든지 빈번한 침묵이라든지 이것을 AI가 형편없이 취급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지는 그 기술적 문제. 여기까지가 이게 주어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 주어죠. 그죠? 포커스는 여기 맞춰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S에 맞춰서 여기 이게 나오거든요. 주어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이건 둘 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어제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는 이게 significant가 이제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아니 갑자기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런 의문이 확 든 거죠. 그냥 important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저께 선생님. 근데 여기서는 중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야. 그냥 나는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이게 중요해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나름 중요한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significant이야 여기서. significant. 알겠니?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말이야.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적어도 AI는 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추론한다고 그랬잖아. 아, 침묵은 뭔가 대화의 상황에서 적절한 단어로 채워질 수 있어 라고 얘가 추론을 한다고 그랬잖아. 또 그거 못지않게 이렇게 얘가 서툴게 이걸 이제 다루는다라는 건데 자, 그런 맥락 속에서 AI는 뭐 할 수 있다고? 뭐 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니까 이 맥락 속에서 정답이 여러분들 뭡니까? 어디 정답이 뭐였죠? 요거죠? 요거 4번. 그죠?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을 얘네들은 부재로서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게 근거야, 정답이.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들이, 요거 있잖아, 아까. 이렇게, 침묵이라는 것은 대화 속에서 적절한 소리로 채워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니까 이런 맥락에서 적어도 그런 AI는 어떻게 하겠어? 그냥 침묵이야?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게 뭔가 정보가 부재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건 의미 있는 데이터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사실은 근데 부재일 수 있거든. 실제로는 너희들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 막 AI하고 대화를 해. 근데 AI가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야, 근데 너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영어 선생님이 꽤 괜찮다며? 뭐 그러니까 괜찮아. 야, 얼굴도 잘생겼다며? 그러면은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애가 어떻게 하겠어? 갑자기 침묵이 딱 멈춤이 있는 거잖아. 갑자기 침묵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침묵이 의미하는 게 그게 뭐야? 얘들아? 어이가 없는 거잖아. 이거잖아. 표정은 안 보여주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AI가 그거는 그냥 당황스러움이거든, 그냥. 그 당황스러움의 표현인데 이거를 갖다가 얘가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그거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야. 뭔가 이런 건가? 이런 건가? 하면서 사실 그냥 당황스러운 그 자체인데 다른 식으로 뭔가 의미 있는 그게 데이터다라고 그냥 보는 거야.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그걸 막 채우려고 하는 거지 AI는. 인간의 그 수많은 침묵의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처럼 좀 어이없어 하다든지 당황한다라든지 좀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AI는 그걸 못 읽어내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거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아까 meaningful 데이터라는 건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진 데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AI가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의 침묵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여기서 이제 AI의 한계를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 봐라. AI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뭐에 혼란스러워하느냐? 서브스테이션은 원래 이제 실질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상당한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실질적이가 상당한 거거든. 상당한 양의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냥 여기는 그냥 많은이라고 정리해도 돼. 이 말은 그냥 상당한이라는 의미에서 좀 발전하는 형태라고 보면 돼. 상당히 많은, 상당한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많은 침묵을 제시받았을 때 이것도 내가 어저께 설명 잠깐 했죠. 그죠? 우리 프리젠트 A with B에서 이게 수동형으로 선생님 볼 때는 it is가 여기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AI예요. AI가 상당한 침묵을 제시받았을 때 그 AI의 혼란스러워. 자꾸 침묵이 자주 오면은 이건 내가 아까는 그냥 이거는 뭐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침묵을 자주 일어나지? 막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AI가. 그리고 또 그 AI 이거 AI예요. AI가 이해를 하는 건데 뭐라고 이해하는 건가?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 짧은 브레이크 태그가 일종의 휴식이거든. 그러니까 말의 멈춤이야. 일시적인 멈춤을 브레이크라고 한 거야. 이거를 휴식이라고 해야 되나? 휴식, 멈춤의 그런 표식이 바로 와 같은 어떤 그 음성의 마커 이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이해. 사실은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실제로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침묵을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어이가 없어하거나 뭐 창피함이라든지 당혹스러움이라든지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런 말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저건 어구나, 아구나, you know 그런 말을 지금 침묵이 대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AI가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해가 어때? 뭘 나타내냐? 바로 AI가 침묵보다는 소리를 끊임없이 더 선호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즉, 이 말이랑 같은 거예요. 부재보다는 뭐? 존재. 침묵이 부재잖아. 소리는 존재잖아. 그지? 아니,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A가 혼란스러워하고 얘가 막 이렇게 막 이해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결국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결국은 AI는 끊임없이 이렇게 침묵보다는 소리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부재보다는 존재를 더 좋아하고 바로 이렇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 보니 혼란스러워하다 보니 그 말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소리가 있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죠. AI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내가 잠깐 말했지만 요즘에는 AI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인간다움을 나타내려고 많이 하고 실제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까 그 뭔가
이전에는 이러지도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침묵이 있을 때 그걸 채우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포스필러나 이런 것들을 채워 넣지도 않았었어. 그러니까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AI는 좀 완벽하지는 못하다. 왜냐면 인간의 아까 우리가 잠깐 멈추는 이유가 뭐지 얘들아? 인간이 말을 하다가 침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첫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을 위해서 잠깐 멈출 수도 있어. 맞아? 그치? 그러니까 AI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인간이 잠깐 근데 생각을 위해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어떤 때도 멈춘다고? 어떤 때도 침묵한다고? 당황스러움 같은 걸 나타낼 때도 멈춘다고. 근데 AI는 그 당황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해. 인간에. 그러니까 생각을 위해 멈췄다는 것까지는 알아. 근데 인간이 자꾸 길게 멈추거나 더 뭐 길게 멈추거나 그 멈춤이 그 자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유인데 그것을 그럼 계속 그러면 생각을 위해서 멈추고 있거나 생각을 위해서 멈추고 있거나 그렇게 받아들일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AI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당황스러움에 대해서는 이해를 아직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AI는 많이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글에. 근데 내 선생님이 좀 볼 때는 이게 정말 어렵게 쓴 글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응? 니네 학교에서 이거 수업 나가냐? 나갔냐 혹시? 이걸 나갔다고? 어떻게 설명하나?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대충 그냥 단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중대충 풀어하고 나서는 누구 나갔어? 아직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나는 이걸 참 어떻게 설명할지 좀 궁금하긴 해. 하도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내용도 조금 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어쩌면 내용은 단순한데 각각의 문장을 해석하는 그 어떤 구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 사실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어떤 해석 자체가 해석. 응? 주연이는 이거 봐봐. 동사의 명사가 되었잖아. AI가 이거를 형편없이 취급하는 거야. 얘가 주체야. 얘가 대상이고. 이제 주연이는 이제 동사의 명사화라는 말을 배워갖고 설명하면 조금 그걸 이해할 수 있어. 너희들은 이거 한번 봐봐. 내가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원래 영어에서는 이런 게 있어. 봐봐. 동사에서 온 명사라는 게 있어. 프로텍트의 명사가 프로텍션이지. 여기에 아우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오도 내가 와일드 애니멀스라고 이렇게 쓰이면 너희들은 이런 표현을 그냥 단순히 야생 동물의 우리의 보호 이렇게 정보를 취급하지만 사실 영어에서는 이렇게 동사에서 온 명사가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소유격의 형태는 이 동작의 사실은 주체를 표시하는 거예요. 주체. 보호하는 것의 주체가 우리라는 거죠. 이건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브이어에 나오는 거는 이 프로텍션이라는 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야생 동물들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그게 적용이 돼 있다는 겁니다. 푸어까지 들어가서 조금 좀 어렵긴 한데 AI가 더 긴 지속 시간과 빈번한 침묵을 형편없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다루지 못한다는 거죠. 핸들에서 없잖아요. 핸들에서 나온 핸들링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선생님 전에 우리 주연이한테 가르쳐준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거든 사실. 응?
이것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어려운 거야. 솔직히 뭐냐면 이거가 조금 이 변형된 형태이긴 한데 뭐가 있었냐면 아까 인퍼런스 나온 거 어디 있었지? 여기 있지. 우리는 얘가 이걸 기계 추론이라고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실제 이 인퍼런스도 있잖아. 인퍼라는 단어에서 왔어. 인퍼가 뭐라고 할까? 추론하다야. 이게 조금 고난도로 가면 얘가 지금 인퍼런스의 주체야. 이게 AI거든. 그리고 대절이 올 때는 오브를 쓰지 않고 아까 오브를 썼었잖아. 이렇게 여기는 목적으로. 근데 대절이 올 때는 그 자체가 그냥 대상이야. 인퍼런스에. 여기까지. 이건 주연이도 안 들었던 내용이야.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AI가 데디아라고 추론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사실은. 어렵지. 좀 어렵지, 그지? 그냥 이거를 애들은 뭐 이게 동격이에요? 뭐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AI가 데디아라고 추론하는 거야, 그냥. AI가 주체야, 이게 기계가. 이게 대상이야, 인퍼런스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추론했다 그러면 I inferred that 이렇게 쓰거든. 그럼 나는 데디아라고 추론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난도의 어떤 그런 독해 방식이 끼어들어갖고 웬만한 애들이 그냥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어. 전체적으로. 응? 이제 아무튼 선생님이 좀 지난번에 좀 버벅거려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이 부분에서 좀 펑크가 안 나요, 선생님이. 근데 significant는 왜 원래 중요한이라고 해요. important처럼 써요, 그냥. 중요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라는 건지 나는 몰랐는데 그냥 이 자체가 이 내용이 우리한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냥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건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지? 됐어? 넘어갈게. 이거는 다음에 문제 풀면서 좀 더 구체화해야 되는 내용일 거라고 봐. 다음 문제가 뭐냐? 얘들아, 하나 더 하자. 네. 자꾸 풀고 하는데요. 여기 36번 하면 되나? 네. 맞지? 36번 합시다. 내가 틀린 당연한 거지. 뭐라고? 내가 틀린 게 당연한 거지. 그래도 선생님이 더 낫긴 하지? 설명이 확실히? 네, 그게 안 돼. 선생님이 하실 때는 안 보인다. 이거 질문 30분 뒤에 안 끝내셨거든요. 보인다. 이 질문 설명하시는 거 30분 안에 끝내셨거든요. 아, 그래서 AI가 침묵하는 게 의도를 완전히 파악한 게 아니다까지의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AI 침묵이 이렇다 정도는. 아무튼 AI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야,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도 AI는 아직까지는 소리가 있는 게 낫다라는 거야. 침묵은 오해의 소리가 있으니까. AI도 지금도 침묵에 대해서는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 혼란스러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AI 입장에서 네? 아니지? 질문 보면 바로 그러면은 약간 그 조용히 있는 것보다 그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AI가 우리가 인간이 침묵을 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인간의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건데 AI는 그것을 제가 그냥 약간 생각을 위한 멈춤처럼 이런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지금도.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아까 너희한테 근데 영어 선생님 잘생겼다며?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침묵이 딱 되면 그게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뭐야?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AI는. 그냥 저게 중간에 생각을 위해서 잠시 멈추고 있는 거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제대로 AI는 그 인간의 침묵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왜냐면 그 부분까지는 같다라는 거야. 이게 인간이 생각을 위해서 멈춘 거다라는 거 받아들이는 방식. 실제로 우리가 침묵을 하는 게
부분적으로는 생각을 위해서 침묵하기도 하지 않니? 잠깐 무슨 말을 좀 생각이 안 나. 근데 뭐였더라? 그게 옛날에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 잠시 멈추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건 AI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대화가 원활하게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제 침묵이 길어지거나 뭐 침묵이 자주 일어나거나 그럼 그 모든 침묵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는 아닐 텐데 그러니까 AI가 그냥 한계가 있다는 거지 지금은 완벽하지 못하다 이거야. 모르겠어. 근데 솔직히 지금 그 부분은 정말 난제가 아닐까? 인간이 중간중간 멈추는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일 텐데 AI가 그거를 다 이거는 뭐 생각을 위한 멈춤이야? 이거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일어나는 멈춤이야? 아니면 이거는 그냥 숨이 차서 말하다가 그냥 숨 차서 하는 멈춤이야? 이걸 어떻게 다 알겠냐 이거야. 그렇잖아. 근데 인간은 알지.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알아. 왜 제가 침묵을 하는지, 뭐 나하고 대화하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여고생이 잘생겼다면 어머는 이런 거 있잖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는 거지. 뭐냐면 갑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툭툭 말을 거는 거야. 아까 그러면 말을 한 타이밍 놓친 거잖아. 근데 AI는 옆에서 그걸 아니?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왜 지금 멈추고 있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지 지금. 사실 옆에서 누가 건드려갖고 잠깐 그 대화의 텀이 끊긴 건데 안 그래?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발달이 안 돼 있다라는 거야. 그지? 많이 좋아지긴 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뭐 얘기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자꾸 이런 걸 이런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AI는 침묵이라는 말을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5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15분 남았으니까. 자 고고학적 증거는 시사하고 있다. 사실 이 서비스를 제안하다라는 뜻보다도 선생님이 그랬죠. 시사하다, 암시하다라는 뜻이 더 많이 쓰입니다. 뭘 시사하고 있냐면 다양한 농작물이 레반트 지역에서 기원전 9,500년만큼 일찍이 재배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고고학적 증거를 한번 다 찾아봤더니 이렇더라 이거예요. 이걸 말해주더라 이겁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하죠. 난 그때 당시에 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증거가 이거를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레반트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지중해 동부 지역을 다 그냥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중동 쪽에서 치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디냐면 그 시리아나 이스라엘 그쪽 지역이에요. 지중해의 동쪽 그 전체를 가리키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좀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도 서양과 어떤 중동을 잇는 그 정말 그 지역으로서 거기 무역의 중점지고, 그지? 거기서 엄청나게 왔다 갔다 교류를 많이 합니다. 서양과. 그래서 뭐 한때 이슬람이 거기 막아버리니까 거기가 완전히 이쪽이 그냥 동양 아시아와 이쪽이 그냥 차단돼 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뭐 아주 중요한 지역이야. 아무튼 그냥 지중해 동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돼. 여기서 아무튼 다양한 농작물이 재배됐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야, 굉장히 오래됐네. 하긴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석기가 대충 10,000년 정도 전으로 보거든. 신석기. 응? 청동기 시대는 한 기원전 3,000년, 뭐 3,500년 이때쯤이 청동기 시대예요.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요인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땅 소유 패턴이라든지. 이거 아닌데? 청장이? 그지? C번 같은데? 그치? 네. C번도 볼게, 그냥. 자,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말이야. 밀레니엄 그러면 1000년을 뜻하는 말이고, 복수는 이렇게 IA가 들어가면 수천 년을 뜻하는 말이야. 수천 년에 걸쳐서 끊임없는 혁신이, 자, 이거 내가 얼마 전에 너희들 촉진시키다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던 단어인데, 부스트, 파스터 해가지고 프로모트, 한 번씩 보면 이게 도움이 된다니까.
촉진시키다야. 프로모트도 그렇고 또 뭐가 있었어? 뭐 인커리지도 있었고, 선생님이 facilitate라는 단어도 썼고, 그치? 드라이브라는 단어도, propel 이런 단어도.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거 쌓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내가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런 표현들이 독해를 할 때 굉장히 자주 나와서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어. 진짜 자주 나오거든. 정말 나중에 봐봐. faster라는 단어도 facilitate라는 단어도 진짜 자주 나와. 뭔가를 촉진시킨다라고 할 때. 알겠지? 그럼 여기서 봐봐. 촉진시켜 할 때 농업 생산성을 수많은 혁신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도구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지? 뭐 협동을 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수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혁신을 일으켰겠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성을 촉진시켰다 이겁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뭐 하면서? 이거 있잖아. 노동력을 손으로 하는 그 노동력이니까 이게 육체 노동력이야. 육체 노동을 줄여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동물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쟁기질하는데 사람이 다 일일이 막 하지 않고 동물을 이용해서 쟁기질을 해서 땅 뒤집고, 그지? 생산성을 높이고 걸음을 이용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증가하는 세계 인구가 항상 더 많은 식량을 요구할 거예요. 글이 좀 갑자기 무슨 9,500년 전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수천 년 동안 혁신이 이제 굉장히 농업 생산성을 이렇게 촉진시켜 왔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오늘날 이제 앞으로 또 증가하는 세계 인구가 더 많은 또 식량을 요구할 거라는 얘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하나에 그래서 몇천 년을 그냥 쫙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장황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입니까? 그 다음에 B 같은데, 그치? 네. B를 보세요. 봐봐.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던지다, 시선을 앞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망하다, 앞을 내다보다 해서 전망한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 그러면 it은 가주어고 데디아가 진주어야. 그래서 데디아가 전망되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데디아일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거든, 얘들아. 전망된다는 것은. 프로젝트에는 여러분들 투사하다, 뭐 영사하다 이런 뜻도 있죠. 실제로 저런 거 뭐 프로젝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어떤 이미지를 던진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고, 여기서는 뭐 투사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뭐 전망하다로 아무튼 해서 데디아라고 전망이 된대요. 2050년쯤에 곧 있으면 오겠네. 세계 인구가 빌리언이 10억이다. 그러니까 97억까지 증가할 거라고. 근데 그것은 자, 세계의 이 식량 생산이 적어도 70%까지 올라갈 거라는 것을 요구할 거다. 요구하다가. 근데 이 요구하다가 오형식 행위촉구동사라고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를 목적격보로 하는 오형식동사야. 이게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면 이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 이것도 내가 얼마 전에 카톡에 올렸는데 라이즈하고 레이즈 구별하라고. 그치? 오르다잖아요. 오르다. 그래?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것을 여기다 레이즈 쓰면 안 된다. 이런 건 장난 안 치거든.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다 레이즈라고 써놓고 밑줄 딱 그어놔. 틀려. 응? 올리다고 이건 오르다니까. 자, 적어도 70%까지. 뭐하기 위해서? 그 요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만나다라는 뜻보다는 여러분 이때 니트는 약간 satisfy.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죠. 됐죠?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냐? 됐죠? 80억은 안 됐지. 한 70억 좀 넘지 않나? 그지? 근데 아무튼 이때쯤에 이제 97억 정도 될 거래. 응? 그리고 일단 70%까지 올라갈 것을 요구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굶을 거라는 거야, 누군가는. 그지?
자,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봐봐, 지구 표면에 적은 부분만이 농경을 위해서 적절하대요. 지구 표면이 다 농경지인데, 잠재적인 농경지긴 한데, 뭐 사막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정글에서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따지고 보면 아주 작은 부분만, 그지? 그것만이 적절하다 이겁니다. 뭐를 위해서? 농경을 위해서. 왜? 이유는 그거죠. 기후, 그 다음에 지형, 그 다음에 토양의 질, 뭐 사막 같은 데는 토양질이 아주 나쁘니까 거름이 없고, 그지? 아니면 기술,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제한, 한계, 그지? 뭔가 한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한계 때문에 남극에서 재배할 수 없잖아.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농사지을 만한 데가 별로 없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에베레스트 산에서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 지형인데 이게. 맞지? 뭐 이런 얘기야. 토양질 아까 사막 이야기 했었고, 기술도 그렇고, 기술도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산배탈 같은 데서는 뭐 기계가 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은.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튼 농경을 위해서 적절하다. 적은 부분만 적절하다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들. 사실 이것도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지구 표면이 다 농사 지을 수도 있는, 사실은 이제 식량이 많이 필요한데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상황이. 자, 정치적 경제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 이것도 인클루딩 그랬지만 뭐뭐를 포함하여 해서 약간 서치인자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뭐와 같은, 약간 뭐뭐를 포함하여, 봐봐 이런 거. 땅의 소유권 패턴 또는 환경법, 그 다음에 인구 밀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런 거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토지 소유권은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틀리잖아요. 그건 어디까지 정치잖아요. 공산주의는 그 나라가 땅을 갖고 있어서 야 여기는 농사 못 지어, 짓지 마. 그럼 못 짓는 거죠. 아무리 비옥하고 뭐 그러한다 하더라도. 안 그래요? 또는 뭐야? 환경법? 야 여기는 상수 지역이야.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뭐 북한강 저기 한강으로 흐르는 저 위쪽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들 거기다가 엄청 거름에 막 농약 살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물이 다 어디로 들어와요? 상수도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강이나 남한강 그 일대로 저 상류 쪽은 절대로 낚시도 못해요. 낚시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죠? 이런 거 환경법 이런 것들. 그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거기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런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또한 자, 농업을 짓는 땅의 그 사용,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사실상 농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땅의 양은 감소를 해왔대요, 오히려. 그래서 뭐 지금도 감소하고 있는 느낌인데, 우리나라도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저기 뭐냐 그 시골 가면 논에 막 태양광 패널 막 다 깔려 있는 거 알아? 논 전체가. 농사 안 짓고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사 짓는 것보다 힘들게 태양광 그거 하게 너 우리 땅 빌려줄게 하고 매달 돈을 몇십만 원씩 받는 게 더 나아. 월급처럼. 그렇게 해서 그걸 허락한 거거든. 자기 땅에다가 태양광 설치해. 그래 해. 그리고 매달 뭐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나한테 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오히려 감소를 했대요. 감소해 왔대요. 그리고 지금도 감소하고 있는 거고. 왜? 현재 완료 진행형이니까. 맞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2013년에 구체적으로 나왔네. 100마리니까 1860만 평방마일이 사용됐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위해서. 이것에 비해서, 뭐뭐에 비해
너희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컴페어드. 이거 별표 3개짜리다. 문법 시험에 굉장히 잘 내는 건데 여러분들 왜 이게 컴페어되면 컴페어가 비교하다지. 얘들아. 근데 봐봐. 이게 분사문이야. 따지보면 이렇게 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ING, ED 할 때 기준점이 얘고 얘가 동작을 행하면 ING. 그지? 얘가 동작을 받으면 ED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뭐야? 앞에? 이거야. Around 18.6 million square miles. 여기 주어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 얘가 비교를 하겠어? 비교되겠어? 비교되는 거지. 얘가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서. 근데 우리말로 비교된 상태에서라고 하면 정확하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동이 안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냥 비교했을 때 그래.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도 모르겠어. 한국말로는 솔직히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혼란을 느끼는 거야. 사실은. 정확히는 이게 있잖아. 1991년 1950만 평방마일에 비교된 상태에서 얘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냥 우리말로 어색해.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할 때 그럽니다. 비교할 때 마치 능동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야. 인이라는 걸. 컴페어링이라고 쓰면 안 돼. 아주 치명적인 여기 굉장히 다릅니다. 컴페어링 이렇게 써놓고 X 꼭 푸시해보세요. 이거. 컴페어링 쓰면 안 됩니다. 컴페어링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이 주어인 얘가 비교라는 동작을 지가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비교하지 이건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컴페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설명문 방식이 있고 논설문도 아니고 그냥 상황을 쭉 설명한 거야. 전체적인 흐름 그냥 자 우리 농사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됐대. 그리고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서 생산량도 많이 늘었대. 근데 세계 인구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야. 그지? 세계 인구가 2000 몇 년? 아까 뭐 50년? 맞냐? 그때쯤 되면은 뭐 9억 7천? 아니 97억? 이렇게 되니까 식량이 부족할 거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정작 여러 가지 이유로 토양 사용이 제한돼 있고 오히려 진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니 모르겠어. 걱정돼.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는 그일 뿐이야. 실제 걱정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참 걱정스럽다. 어떡하냐? 뭐 약간 이런 뉘앙스가 좀 숨어 있어. 그냥 그게 끝이야. 글의 순서를 잡는 글이라서 뭐 여러분들 정확하게 뭐 얘가 말하는 메시지를 딱 보여준 건 아니고 그냥 상황만 설명을 한 거니까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가 또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봤는데 와, 여러분들 가족 관계하고 관련된 여기 막 아버지, 어머니 너희들 전에 시험 봤던 거 기억은 나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24일날 봤잖아. 3월 24일날 어땠어? 기억이 나?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내가 볼 때는 니네 정신없는 상태에서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응? 선생님이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몇 문제 안 남았죠? 몇 문제 남았습니까? 한번 세봐. 4문제?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고생했어? 다음 시간부터는 그리고 이제 1시간 반씩 할 거니까 너희 시간대도 좀 중간에 말해주겠지만 몇 시부터요? 3시 반부터 5시까지 그치? 3시 반부터 5시까지 할 거야. 다음 주부터는 쌤 이거 멈출까요? 맞다.